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이란과 미국의 MOU 체결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3천억 달러를 내야 된다라는 또 이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이란이 평화협정도 아니고 MOU 사실 좀 이상하죠. 양해각서를 일단 체결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아마 20일이 이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스위스의 그림 같은 비르켄 슈토크라고 하는 리조트에서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곳이냐라고 하면 이곳은 지금 다시 한번 사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옆에 루체른 호수를 이제 내려다보고 있는 능선 꼭대기에 지어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제 그런 지역이 있죠. 그래서 보안과 관련돼서 뭔가 서로가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 이곳이 이제 선호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회담 같은 경우도 이곳이 이제 진행이 됐었죠. 미국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란은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참석을 한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급이 안 맞는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란 쪽에서 상응하는 인물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아마 일단 19일 날 MOU 체결을 이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이 MOU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대해서 제가 초안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이 내용이 확정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제 G7 회담에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 동맹국들에 대해서 합의안을 배포를 하고 너희들 생각은 어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크게 수정될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유럽은 이제 이번 이란 전쟁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발을 빼고 있었죠. 그런데 일단 협정이 이제 MOU가 체결되는 이 상황 속에서 유럽이 이제 우리도 뭔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향후 핵 협상,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의 핵과 관련된 것은 MOU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들 제재 해제라든지 동결자금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60일 동안 이제 결론을 내기로 했는데 핵과 관련돼서는 또 별도 트랙을 이제 타기로 했죠. 그래서 이 핵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협상에 대해서 유럽 전문가들이 좀 참여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MOU의 3대 원칙은 핵무기 개발 금지, 그다음에 농축 핵물질 희석, 그리고 호르무즈 자유통항 요 세 가지가 일단은 기본 내용이고 큰 틀에서는 요것은 확정됐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보통 이제 이 서명식이라는 건 쇼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내용이 나오고 서로가 이제 설명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6월 17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MOU의 확실한 내용, 정본이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간 기준으로 17일에서 18일 요 사이에 일단 공개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서명식 이후에 공개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의 핵무기와 관련돼 있는 약속을 지키는 상응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동결 자금 해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제안을 했고 이것이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 의회가 여러 가지 딴짓까지는 아니고 좀 우려 그리고 의회의 역할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의회 중에서도 이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지금 이제 MOU 막 체결되고 행정부가 끌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라. 의회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회에서 결국은 표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해 보자면은 MOU 양해각서까지는 이것은 미국 의회에서도 행정부 권한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단 중지시키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60일 동안 논의를 하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거는 행정부 권한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60일 이후에 체결될 예정인 최종 합의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표결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같은 공화당이지만 일정 부분 견제구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전에 미국과 이란 합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서 미국 의회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체결되는 모든 합의, 협정 등등에 대해서 미국 의회가 검토할 권한을 갖고 있도록 이제 법안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 이제 협정에 대해서 미국 의회가 들여다보겠다라는 것은 이제 맞는 말이죠.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은 제재를 해제하거나 제재 내용을 바꾸거나 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재밌게도 미국 의회는 이란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좌우간 이 제재를 해제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가 개입할 권한을 갖도록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미국 의회가 봤을 때 야, 이란의 내용에 대해서 이란이 별로 약속을 지키는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렇게 먼저 서둘러? 라고 해서 제재를 대통령이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가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 그러지 마. 원래대로 유지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미국 의회가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패턴이 또 계속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미국 의회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승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추후에 이란과 또 쳇바퀴 도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협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 언제 개방되냐라는 것이 제일 이제 중요한 문제죠.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봉쇄, 역봉쇄 라인을 지금 이제 해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란 이제 선박들,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가득 싣고 지금 그냥 이란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17일 새벽서부터 한국 시간으로 17일 새벽서부터 이제 이란 유조선들이 이제 봉쇄선을 뚫고 이제 항해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들의 운항 정보를 표시하는 그 시그널도 지금 켜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 지나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란 선박이 아닌 다른 나라, 우리나라 선박을 포함한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많은 배들도 이제 운항을 시작할 준비를 이제 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인 이동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들 19일 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MOU가 체결된 이후에 움직이겠다. 괜히 그 전에 움직였다가 또 다른 미사일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은 원치 않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개방 즉시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는 없죠. 왜 그러냐? 일단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기뢰를 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 기뢰를 제거해야 되고 기뢰를 제거하는 동안에 어느 루트를 타고 이동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정리할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양해각서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초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 기뢰 제거와 관련된 사항들도 지금 포함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제거하느냐? 미 해군이 하는 것이 아니고 프랑스와 영국이 기뢰 제거를 주도한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G7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의 국가가 이미 참여하기로 이제 확정이 돼 있고 어떤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지금 윤곽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럽이 이제 주도하고 다른 국가들도 참여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이란은 이제 아니 우리가 깔았으니까 우리가 제거할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프랑스나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이 기뢰를 깔 수는 있어도 제거하는 능력은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란이 이것을 단기간에 빨리 제거할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기뢰가 제거가 돼야 이제 기존의 통항이 이제 재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들은 이란이 지정한 이란 쪽으로 바싹 붙어서 가는 경로 아니면 미 해군이 이제 그동안에 가이드를 줬던 오만 쪽 절벽 쪽에 바싹 붙어서 무산단 반도 쪽으로 바싹 붙어서 오는 요 두 루트인데 사실 상당히 위험하고 여러 가지로 검증되지 않은 것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해서 프로토콜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이제 오만과 협의해서 이 운항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프로토콜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행료 어떻게 된 거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란 입장은 60일 동안은 이제 무료. 이건 뭐죠? 뭐 운항 재개 기념입니까? 60일 동안은 무료. 그다음에는 이후에는 징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말이 재밌어요. 무제한, 무기한 무료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행료 자체를 받는 거에 대해서 이거 말도 안 된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을 권리는 있는데 받지는 마라. 라는 정도의 뉘앙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란한테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돼 있는 통항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것을 어떤 이름으로 부를 것이냐라는 것도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해상에서 지금 국제 항로로 유지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 배가 지나간다는 명목만으로 이 뭔가 돈을 받는 것은 현재 국제해양법상에서 통용되지 않는 원칙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튀르키예 보스포러스 해협 같은 경우에는 튀르키예 정부가 지나가는 배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때 뭐 등대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
그리고 이제 환경,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이제 받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란도 그러한 이제 명분을 내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월세를 받겠다. 월세 받지 마라고 그러는데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그러면 내가 월세는 안 받을게. 근데 관리비는 받을 거야. 그러면 뭐 미국은 그래 관리비는 뭐 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복잡해질 텐데 일단 MOU 체결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봐야 되겠죠. 결국 이제 이 MOU 체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이 정리가 됐는데 결국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결국 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제일 절박한 것은 돈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MOU와 관련돼서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3종 세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이란이 석유를 마음대로 팔지 못하죠. 그래서 이 석유 판매와 관련돼 있는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입니다. 요거는 아마 MOU 체결 직후부터 바로 시작이 이제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란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3천억 달러 규모의 3천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요즘 환율로 하면 450조 원이죠. 450조 원 규모의 개발 기금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동결 자산 해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을 얽어매던 제재 그중에서도 돈과 관련된 것을 다 풀어내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거고 미국은 도대체 그럼 이거를 왜 오케이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때렸는데 결국은 다 때릴 수도 없고 핵과 관련된 이야기를 뭐 무력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단계적으로 약속을 지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미리 로드맵을 이런 식으로 그려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로 일단 너가 협상하고 지금 MOU 체결하고 그 다음에 최종 합의에 이르는 60일간 잘 하면은 일단 시작하는 단계에서 첫 번째로 석유 판매에 대한 제재 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동결 자금의 해제와 더불어서 이제 최종 합의에 이르고 나면 3천억 달러. 와 관련된 개발기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결 자산과 관련돼서는 너희들이 약속을 지키면 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계속 풀어주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데없이 이 3천억 달러는 도대체 뭐고 대한민국은 여기 이야기가 왜 나오나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번 전쟁에 대해서 이란은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협상 중인 이란을 때려가지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힌 이거는 사실 뒤통수 때린 되게 비열한 행위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과 이스라엘이 때려가지고 이란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사실 맞는 말이죠.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쯤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란은 통이 크죠. 그래서 첫 번째로 4천억 달러 불렀습니다. 4천억 달러 미국이 배상해라라고 나옵니다. 우리 돈으로 600조.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말도 안 돼. 우리는 거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 이란이 이런 식으로 팽팽하게 가는 것을 제일 여러 가지로 지켜보고 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카타르죠.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으로부터 이제 미사일 공격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그리고 중국, 이탈리아 이런 쪽으로 수출하는 라인이 지금 이제 붕괴된 이제 그런 상태죠. 어쨌든 카타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두가 내 친구라고 하는 노선을 걸어왔는데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파키스탄이 느릿느릿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중간에 카타르가 치고 들어갑니다. 카타르 제안은 그렇습니다. 미국이 4천억 달러 내는 거는 말이 안 돼. 그런데 이란 입장도 이해가 돼. 그러니까 카타르를 포함한 걸프 지역 국가들이 이란의 어떤 전후 복구와 관련돼서 돈을 내는데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내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돈을 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 돈 들어가지 않아? 그럼 뭐 알아서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카타르랑 원래 잘 지냈죠. 그러니까 카타르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신뢰가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오케이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MOU에서 나오고 있는 이 3천억 달러의 이 펀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재건, 배상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제 민간 투자 성격입니다. 즉 이란에 대해서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미리 돈을 내고 그 돈을 가지고 이란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펀드에다가 돈을 묻은 국가들 또는 기업들, 그러니까 기업들이 되겠죠. 돈을 묻은 기업들이 이란에 대해서 우선권을 갖는
어떠한 이런 내용 정도로 지금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쓰이는 건지, 그다음에 원금과 이자, 이익은 어떤 식으로 이제 회수가 되는 건지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60일 동안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동결 자금 해제, 여기에 대한 접근권하고는 별도의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결 자금과 관련된 원래 내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이 이란에서 돈 벌고 싶은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한 3천억 달러 정도 펀드를 만들어서 이란이 이제 쓰는 이제 이러한 두 가지의 트랙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누가 돈을 내냐, 이거 돈 내는 애들이 있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좀 묘합니다. 지금 이제 아랍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고 당연히 걸프 지역 기업들도 당연히 참여를 하고 있고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등의 기업들이 나 여기에 참여할래라는 의향을 꽤 강하게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아직 안 나오는데 믿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찾아봤을 때 보면은 한 1,200억에서 1,500억 달러까지는 지금 이미 약정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화되면 나머지 1,500억 달러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고요. 주로 이제 에너지, 그다음에 물류, 그리고 제조업, 운송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 분야의 이제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약정 그리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이냐라는 이 궁금증을 가지고 좀 더 찾아보면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약정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현재까지로는 이제 확인이 지금 안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란은 이 3천억 달러를 자기 주머니 돈,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어떤 의무를 이행할 때 여기에 있는 돈을 가지고 하나씩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센티브 관련 조항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동결 자금 해제로 그것을 가지고 급한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돈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가면서 이란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란이 다시 국제무대 복귀하는 이제 이러한 그림을 이제 그렸는데 카타르 제안에 대해서 이란과 미국이 모두 다 끄떡끄떡했다. 그러면 카타르 같은 경우에도 카타르 정부가 돈을 내진 않겠습니다만 카타르 국영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꽤 많은 포션을 부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미국이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돈을 내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지금 이제 준조세 같은 이제 그러한 느낌도 좀 든단 말이죠. 특히나 이제 미국 내에서는 MOU 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란과 체결했던 포괄적 핵 합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퍼부었었죠. 사실 2015년 오바마 대통령 때 이제 이루어졌던 포괄적 핵 합의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 이행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란의 동결 자금 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한 500억 달러 상당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다른 이슈들이 있으니까 일단 한 500억 달러 가지고 일단은 그 핵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했죠. 그런데 트럼프는 그게 500억 달러가 전부다가 아니고 실제로 따져보면 1,500억 달러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비난을 퍼부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성장을 하고 첫 번째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도 사실 맞죠. 그런데 그 트럼프가 지금 전쟁을 이제 했는데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 기업을 포함한 기업 돈 3천억 달러, 그 다음에 동결 자금 1,000억 달러 해서 총 4천억 달러를 이란한테 론섬으로 안겨준다. 이게 사실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퍼주기가 웬 말이냐라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법한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이디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퍼주기가 아니고 어쨌든 이제 이란이 앞으로 다시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려면 결국 이러한 관계가 필요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 돈 많이 벌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논리가 좀 궁색하다라는 생각은 이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풀어달라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여러 경로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동결 자금에 대해서는 이제 의무를 준수를 하면 단계적으로 하나씩 접근하고 그다음에 접근권을 이제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이란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미국이 MOU를 체결하는 그러니까 6월 19일 날 MOU를 체결하면 1,000억 달러에 대해서 전액 이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닐지는 이제 며칠 기다려보면 알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1,000억 달러를 한꺼번에 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 그동안에 이제 묶어놨던 것 중에서 미국이 사실 함부로 뭐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돈들이 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에 간 이제 돈들입니다. 중국에서 묶여 있는 돈. 그러니까 뭐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해서 굳이 뭐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거를 가지고 뭐 하지 마라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석유 판매 대금이죠. 지금 중국에 지금 묶여 있는 이 돈이 아마 1차가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와 비슷한 속도로 빨리 이제 이란이 이제 손을 댈 수 있는 자금 중에 하나는 이제 이라크에 가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가 이란의 천연가스, 이란의 전기를 수입하니까 당연히 그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대금이 지금 이라크 중앙은행에 지금 쌓여 있는 요 작은 정도를 이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돈들은 이제 4차 단계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거를 풀어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협상에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선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란이 이 돈을 담보로 해서 빌려라. 그거에 대해서는 말리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약속을 지키는 게 확실히 되면 이제 풀어줄 테니까 그 돈 가지고 빌린 돈을 갚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또 했던 것도 아는데 이런 식으로 갈지 아니면 진짜로 조건 없이 이제 단계적으로 120억, 240억 이런 식으로 풀어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라는 이제 꿈에 좀 부풀어 있기도 합니다만 정작 이제 이 돈을 움켜쥐고 있고 이 돈을 송금하고 그다음에 이란과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금융기관들,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은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해제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언제 다시 복구가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제재가 다시 가해질지도 모른다. 이란과 미국의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조만간에 미국 이란이 다시 티격태격 할 텐데 그러면은 이 제재를 롤백을 하면 괜히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수수료 몇 푼 벌겠다고 하다가 몇억 달러, 몇십억 달러의 이제 제재 또는 이제 벌금 이런 것들을 맞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금융 기관들은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돈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제 가져오거나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쟁은 끝났고 이제 무드는 확실하게 이제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 그다음에 전후 복구 뭐 등등과 관련된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잘 됐을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란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핵과 관련돼서 상당 부분 나름대로 양보를 하고 그 양보를 잘 이행을 하고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제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60일 후 아니면 1년 후 2년 후에도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미 투자 펀드로 해가지고 지금 한 3,500억 달러 가야 되는 상태인데 여기에 다시 또 이란과 관련된 펀드에 또 돈을 넣는다. 물론 이거는 이제 민간 자금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다른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이 자꾸 여기저기서 이제 빨대 꽂히는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건 이런 기회를 또 잘 활용하는 것도 능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란과의 비즈니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사항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